말이 안 들어가고 있었네요. 자, 10강 광합성 시작하겠습니다. 광합성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든다.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대충은 또 배우고 있었어.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식물 세포에 있는 엽록체 동그라미 칩시다.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죠. 자, 엽록체가 어딨어? 초록색. 엽록체니까 초록색 이렇게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엽록체의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호흡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그 반응 시, 반응 과정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야 해. 자, 엽록체는 그리고 모양도 외우고 있어야 돼. 엽록체는 잎에 요런 엽록체에서 생성이 되는데 엽록체는 사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고요. 이 안에 100원짜리 동전이 500원짜리 동전이 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엽록체가 쌓여져 있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엽록체는 뭔가 동전이 쌓여져 있는 이런 구조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뭐 이런 모양 보이면 엽록체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우궁비 강의에 오른쪽에 실제로 엽록체를 찍은 사진이 보여요. 실제 사진이 보이는데 그 초록색 알갱이들이 엽록체야. 그 초록색 알갱이들이 지금 요겁니다. 요게 아니고요. 요게 찍힌 거예요. 왜냐면 요 안에 요 초록색이 빽빽하게 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엽록체 덩어리가 하나씩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와 생성되는 물질이 이렇게 쭉쭉 왼쪽 오른쪽에 표처럼 나오고 밑에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 전체를 그대로 외워야 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을 좀 해볼게. 이 광합성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뭐냐면 빛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 거야. 뭔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뭘 만들어내겠어? 당연히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다. 자, 그러면 광합성엔 이렇게 그냥 뭐는 뭐로 그냥 방식을 외워야 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즉 재료가 물과 이산화탄소야. 이용해서 산소와 녹말과 녹말이라고 되어 있나요? 뭐 양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포도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그냥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애들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물이라고 부르고 얘를 생성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생성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재료로 이런 애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반응물과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냥 얘네들만 물과 이산화탄소를 막 섞어만 놓으면 알아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해.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하는데 그냥 자료만 내가 대충 막 친다고선 계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 공급해 줘야 얘가 일을 하지. 그래서 뭔가 결과가 새롭게 뿅 하고 나오지. 이런 반응물을 넣고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그릇에 김치 넣고 그냥 고기, 돼지고기 센 거, 익지도 않은 거 넣고 양념 넣고 물 넣고 가만히 놔두면 김치찌개 되는 거 아니지. 불을 켜줘야 돼. 에너지를 가해줘야 얘가 찌개가 되지. 맛있는 찌개가 되지.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개를 반응물을 재료를 섞어 놓고 여기다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여기다 에너지를 가해주는데 누가 에너지가 되냐면 빛이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햇빛이 있을 때만 이런 광합성이라는 과정이 일어나 빛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그러면 빛 에너지. 야,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의 에너지와 포도당과 산소의 에너지 중에서 더 높은 에너지가 뭘 것 같니? 즉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겠니?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겠니? 생성물이 높아. 왜냐면 숫자로 보자. 예를 들어서 반응물 두 개 합해서 에너지가 10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빛 에너지가 5라고 치자. 그러면 10에 5가 더해져야 되는 거야. 얘는. 왜냐면 빛 에너지가 추가가 됐잖아. 추가가 됐으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거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자, 지금 우리 책에는
물과 이산화탄소와 포도당과 산소가 개별적으로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 표를 볼게. 그 잎사귀 그림 말고 그 위에 바로 표를 봐봐. 그러면 그 표의 왼쪽에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필요한 요소가 크게 보면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 나와 있죠. 자, 물 볼게요. 뿌리를 통해 흡수되어 물관을 따라 잎까지 이동합니다. 자, 물이란 재료는 비가 오건 인간이 물을 주건 뿌리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잎까지 이동한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물이 이 물을 어디서 흡수한다? 뿌리. 자, 이산화탄소를 어디서 흡수한다? 잎의 기공. 자, 물은 뿌리에서 흡수하는 거고 이산화탄소 어디서 흡수해? 잎에 있는 기공에서 흡수를 해. 그래서 키워드 뿌리에 밑줄 치고 기공에 밑줄 칩시다. 자, 다음 빛에너지 엽록체에 존재하는 엽록소에서 흡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엽록소가 요겁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안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이게 엽록체고요. 그 안에 이렇게 쌓이는 게 엽록소입니다. 엽록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 그래서 엽록소에서 흡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됐습니다. 자, 다음 그 표의 오른쪽에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 광합성 산물이 이제 생성되는 물질이라는 뜻이야. 생산되는 물질이라는 뜻이야. 산물. 자, 포도당과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포도당에 그 표에 있는 포도당에 네모칸을 좀 칩시다. 특히 포도당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포도당은 실제로 달달한 당이야. 설탕보다 더 세분화된 당이야. 분해가 된. 포도당 볼게요.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최초의 양분으로, 자, 최초의 양분 밑줄 치고요. 녹말 형태로 잠시 저장 밑줄 치세요. 녹말 형태로 잠시 저장 밑줄 치세요. 자, 보면요. 그 그림에 밑에 이파리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파리 그림에 보면 포도당 위에 뭐가 하나 있냐면, 보라색으로 조그맣게 육각형 모양이라 보이지? 조그맣게 육각형 모양이 하나 보여요. 이런 게 하나 보여요. 포도당은 저런 탄소가 6개 모인 육각형 구조물 하나야. 한 덩어리야. 포도당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 이게 가장 최소의 단위, 탄수화물 단위 덩어리고 얘가 우리가 몸에서 먹으면 이 포도당, 요 조각 하나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어떤 양분, 탄수화물은 제일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쓸게요. 탄수화물 단위체 포도당입니다. 자, 어디다 구석에 써놓으세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포도당으로 우리 몸에서 사용을 해. 자, 포도당. 자, 근데 그 포도당이 이런 한 덩어리가 쌓이면 밑에 녹말이라는 게 보여요. 녹말이라는 보이는데 녹말 밑에 그림을 봐봐. 이런 육각형이 잔뜩 덩어리가 져 있지. 그래서 이런 육각형 포도당들이 엄청 많이 모인 게 녹말이고요. 이 녹말은 사람이 먹으면 너무 덩어리가 커서 흡수를 못해. 그래서 우리 소화기관에서 쪼개서 이 한 덩어리만 끄집어내는 거야. 즉 포도당이 여러 개 모인 게 녹말인데 그 녹말을 다 분해해서 포도당 여러 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포도당으로 결국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녹말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럼 녹말은 실제로 고체 덩어리예요. 다음,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요. 녹말은 물에 안 녹아요. 어디 책에 어디 나오나요? 어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포도당에 여기 넣어도 찍 선 하나 빼고 물에 녹는다. 녹말에 찍 선을 빼서 물에 녹지 않는다 쓰세요. 조그맣게.
굉장히 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물에 녹기 때문에 식물체의 몸속에서 물에 녹여서 왔다 갔다 피처럼 흘러다닐 수가 있어. 근데 녹말은 그렇지가 않아.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흘러다닐 수가 없어. 어딘가에 계속 쌓여 있어. 그래서 그 녹말 덩어리가 고구마나 감자야. 쌀알 같은 거야. 그거는 어디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에 안 녹아서 계속 쌓여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녹말로 이렇게 바뀌고요. 또 하나 더 상식으로 좀 알아둘 거 하나 봅시다. 포도당은 화학 구조식이 있습니다. CHO 6, 12, 6 C6H12O6 이게 포도당의 화학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좀 알아놓읍시다. C6H12O6 그래서 포도당의 화학식이고요. 이건 앞으로도 많이 써먹을 거예요. 하나 외워놓으세요. 다 썼나요? 뭐 하고 있어서 쓰는 줄 알았네. 자, 다음. 자, 4번. 책 이제 이 그림 잘 보시고요. 그림 밑에 4번. 광합성과 생성 물질을 확인 봅시다. 괄호 2번 양분. 물질을 뭘 확인해야 됩니까? 포도당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녹말을 확인해야 돼. 포도당을 확인하면 포도당을 확인하는 용액도 있어. 근데 지금 우리 책에는 포도당 확인하는 거 말고 만들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보다 얘를 현욱이도 마찬가지잖아. 선생님이 100원짜리 100개 주는 것보다 100원짜리 100개가 만원이거든. 만원짜리 한 장 주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100원짜리 100개를 주는 것보다 그걸 차곡차곡 식물도 모아서 그냥 하나의 작은 덩어리를 만드는 게 훨씬 보관하기도 편하고 용이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식물에서 광합성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녹말로 만들고 녹말로 저장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인간이 녹말이 있는지 확인해 봐도 되는 거지. 자, 포도당이 있는지 확인해 봐도 되지만 녹말이 있는지 확인해 봐도 된다. 그래서 녹말을 확인하는 거기 방법이 나와 있어. 괄호 1번 양분. 자, 식물 잎을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을 탈생시킨 다음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넣고 잎에 첨가물을 보낸다. 이렇게 써 있죠.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밑줄 쫙 치시고 얘는 뭘로 판단한다?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얘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이름 길죠? 그래서 용액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용액. 그래서 아이오나 칼륨 용액으로 녹말을 검출하는데 이걸 이렇게 간단히 볼 게 아니야. 뒷페이지를 봐야 돼. 다음, 잠깐 넘어가기 전에. 자, 이제 얘는 이자가 검출하는 거 따로 볼 거고요. 산소 봅시다. 그럼 산소가 나오는지는 또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거야. 간단하지? 산소 확인한 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산소는 뭐야? 꺼져가는 불씨도 살리잖아. 그치?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산소 볼게요. 식물의 광합성 결과 발생한 기체를 모아 향에 불씨를 내면 불꽃이 타오른다. 꺼져가던 불꽃, 불꽃. 그 불꽃이 다시 탄다. 활활 탄다는 뜻이야. 그래서 산소는 꺼져가는 불꽃 탄다. 오케이. 그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를 대면 불꽃이 타오른다. 밑줄 쳐. 그냥 끝이야. 자, 한 페이지 넘기고 124페이지를 먼저 봅시다. 124페이지에 필수 탐구가 쫙 나옵니다. 요거는 요 전체를 다 공부해야 돼요. 자, 필수 탐구 볼게요. 자, 목표 넘어가고 과정 및 결과 잠깐 볼게. 이 실험을 우리가 그냥 말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1번 검정말 잎을 한 개 따서 현미경 포부를 만들어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이 보입니다. 그 검정말이라는 물속에 사는 식물인데 그 식물을 관찰을 하면 그 엽록체가 잘 보인대. 됐지? 오케이. 아주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과정 2번 봅시다.
두 개의 비커 A와 B에 검정말을 각각 넣은 다음 A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두고 비커 B는 암실에 하루 동안 넣어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비커 A와 비커 B를 따라가 봅시다. 자, A는 햇빛에 넣었고요. 얘는 암실에 넣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을 해보자고. 햇빛에 있고 염록체도 있었어. 염록체가 햇빛을 받았으니까 뭐 얘가 뭐가 일어날까? 광합성이 일어나겠지. 얘는 광합성이 일어났겠네. 광합성이 있네. 얘는 광합성 없겠네. 광합성이 안 일어났겠네. 그럼 광합성이 일어났으니까 얘는 뭐가 만들어졌겠어? 포도당이 만들어졌겠지. 얘는 포도당이 만들어졌겠네. 얘는 광합성이 없으니까 얘는 뭐가 안 돼? 얘는 포도당이 없겠네. 그죠? 야, 이거 포도당이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이제 뭐가 만들어졌겠어? 녹말이 만들어졌겠네. 얘는 포도당이 없으니까 녹말도 없겠네.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겠지. 과정이 이 상태입니다. 자, 3번 볼게요. 비커 A에 검정말 잎을 3-4개 따서 에탄올인 작은 비커에 넣고 이 비커를 물이 든 큰 비커에 넣어 중탕한 다음 증류수로 씻어낸다. 이후 비커 B도 같은 과정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탄올에 들어간, 자, 이제 얘도 에탄올을 중탕하고, 얘도 에탄올 중탕해. 에탄올이라는 것은 알코올 같은 거니까 불 붙이면 막 타는 알코올, 막 바르면 시원한 거.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현혹이 너도 뭐 손 소독제 칙칙 뿌리거나 아니면 젤 같은 거에 가서 막 발라서 소독한 거 몇 번 있지. 그런 적 없니? 이 새끼야, 너 코로나인데 왜 소독도 안 해? 너 안 되겠어. 예, 안녕하세요. 네. 원비 때문에? 계시는 거. 자, 이거 봐봐. 여기에 에탄올 함유라고 돼 있지? 자, 봐봐. 손. 이제, 그거나 해봐. 비벼봐. 마스크 잠깐 벗고, 후하고 불어봐. 후하고 불면, 증발이 돼. 야, 벌써 증발되네. 없어지지? 그리고 많이 비비다 보면 이게 없어지지 않냐? 화장품처럼? 이게 증발한 거야. 벌써 날아간 거야, 에탄올이. 에탄올은 알코올 같은 거다. 불 붙이면 타는 거야. 이런 에탄올에, 자, 중탕이라는 용어가 있어. 중탕은 뭘까? 중탕은 직접 가열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가열한다는 뜻이야. 이런 겁니다. 중탕 혹시 아니 너? 알면 대충 설명할게요. 여기다가 물 채워놓고요. 물 속에 다시 비커 넣고 여기다가 가열하는 거야. 물 끓이면 이 물이 뜨끈뜨끈해지니까 그 물에 다시 뜨끈뜨끈해진다. 중복해서 이중으로 가열하는 거야. 계란찜 같은 거야. 그런 거야. 직접 가열하면 너무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러지 않게 슬슬 온도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에탄올 중탕을 그렇게 해줘요. 주의할 것은 막 너무 뜨겁게 하면 이거 식물이잖아. 다 익어버려. 그건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고 그냥 뜨끈뜨끈한 정도까지만 중탕을 합니다. 그렇게 된대요. 그럼 그 화살표에 뭐라고 되냐? 이 중탕을 왜 하냐? 에탄올 중탕을 왜 하냐? 화살표 밑에 뭐라고 써있어? 잎이 탈색되어 투명하게 보인다. 보여? 찾았어? 못 찾았어? 자, 다시 선생님 동그라미 3번 봐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선생님이 부르는 거 밑줄 쳐야 돼. 다시 비커에 검정말 3-4개 따서 에탄올 밑줄 쳐. 두 번째 줄 중탕한 다음 중탕에 밑줄 쳐. 자, 우리가 어디 밑줄 쳤어? 에탄올 중탕 밑줄 쳤지. 그 밑에 화살표. 잎이 탈색되어 투명해 보인다. 밑줄 다 쳐. 에탄올 중탕을 왜 하느냐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이 에탄올 중탕이란 과정을 왜 거칩니까? 뭐 하려고? 잎을, 그렇죠. 탈색시키려고 하는 거야. 탈색. 아니, 그럼 탈색이라는 게 색깔을 없앤다는 뜻이잖아. 무슨 색깔 없애? 엽록체 색깔 없애는 거야. 엽록체 색깔 없애니까 이제 원래, 초록색 엽록체가 원래 내 눈에는 이렇게 보였던 애인데 에탄올 중탕을 하면 A든 B든 허옇게 보입니다. 색깔이 빠져버려요.
자, 에탄올 중탕은 왜 합니까? 잎을 탈색시키려고 하는 거야. 엽록체 색깔을 투명하게 하얀색으로 만들기 위함이야. 그렇게 맞게 만들었습니다. 자, 4번 보자. 과정 3에 A와 B의 검정말 잎에 각각 아이오딘, 칼륨 용액. 자, 다시 나오죠? 아이오딘, 여기는 네모칸을 쳐버립시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동그라미 4번에 과정 3에 A와 B의 검정말 잎에 각각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네모칸 딱 치고요. 그래서 또 여기다가 칼륨 용액, 여기도 칼륨 용액을 반응을 시키면 이 아이오딘, 칼륨 용액은 누구를 검출하기 위한 거야? 무엇을 검출하기 위한 용액이야? 써있잖아요, 여기. 녹말을 검출하기 위한 용액이야. 녹말이 있으면 색깔이 변하는 반응을 하고 녹말이 없으면 색깔이 변하지 않는 반응을 할 거야. 자, 그럼 봐봐. A는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집어넣으면 색깔이 변할까 안 변할까? 자, 봐봐. 다시. 아이오딘, 칼륨 용액은 녹말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액이야. 녹말이 있으면 색깔이 변할 거야. 자, 그러면 A는 색깔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아니, 녹말 있잖아, 임마. 녹말 있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왜 안 변해? 너 지금 한글 알아볼라? 녹말 있다고 써있잖아. 색깔 변하지? 얘는 녹말 없잖아. 색깔이 안 변해. 이 결론이야. 자, 시험 문제 봐십니다. 자, 결과를 볼게요. 밑에 화살표 맨 마지막 동그라미 4번의 화살표. 비커의 검정말 잎에서는 엽록체가 청남색의 동그라미 치세요. 얘가 또 청남색으로 보이는구나. 청남색으로 보이는구나. B의 검정말 잎에서는 아무런 색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색변화 없으면 밑줄 굳이 안 쳐도 되겠지. 아니야, 색변화 없으면 밑줄 쳐라 그냥. 색변화 없음. 변화가 없습니다. 얘는 청남색으로 변하고 색변화 없음. 그 밑에 칼라로 사진이 나옵니다. 비커 A에는 엽록체 색깔이 뭘로 변해? 청남색인데 약간 보라색처럼 보이지? 이런 게 청남색이야. 이런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변함. 근데 오른쪽에 비커 B를 봐봐.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는데 색깔이 안 변해요. 사실 이 아이오딘, 칼륨 용액은 약간 옅은 갈색 색깔이야. 약간 옅은 갈색 색깔인데 어쨌든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밑에 탐구 문제 1번 보세요. 자, 이 시점에 대한 설명을 보는 것은 기억번. 검정말 잎은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을 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보세요. 빛이 있으면 광합성을 하고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안 하잖아요. 빛이 있을 때만 합니다. 당연해요.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다음, 니은번. 광합성 3에서 물중탕하는 까닭은 엽록체를 제거하기 위한 까닭입니까? 그렇죠. 제거가 아니고 색깔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번. 이 실험 결과를 통해 광합성 결과 산소가 생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 지금 내가 뭘 확인한 거야?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집어넣었다는 뜻은 뭘 확인하기 위한 거야? 녹말 확인하기 위한 거야, 녹말. 산소는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 불꽃 반응, 그렇지. 꺼져가는 향불을 넣어서 향불이 다시 활활 타는 거 확인하는 거고, 너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다는 그 순간부터 아예 녹말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디귿 틀렸죠. 답은 기억 하나 맞습니다. 자, 오른쪽 2번 문제 봐봐. 그림 가는 이 실험 과정 1의 결과를 나는 4에서 B과 A의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번. 가에서 관찰되는 초록색 알갱이는 엽록체입니까? 맞죠. 니은번. 나에서 관찰되는 청남색 알갱이는 아이오딘, 칼륨 용액이 포도당과 반응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녹말과 반응한. 참고로 포도당 검출 용액은 베네딕트 용액이야. 그런 게 있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이오딘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어디서 일어납니까? 광합성은 식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래요. 엽록체에서 일어나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시 앉아 앞으로 넘어와서. 자, 122쪽에 답이 밑에 B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그래프가 등장해서 요 그래프를 또 적당히 또 해석을 해버려야 돼요. 자, 1번.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적당하지 않으면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미안해요. 자, 환경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뻔한 얘기야. 자, 봐봐. 광합성이 있으려면 일단 재료가 세 가지는 무조건 필요하지. 세 가지가 뭐야? 그렇지.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어차피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 세 가지 중에. 그럼 빛도 생각해보자. 야, 빛이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이제 식물이야. 그럼 식물인데 네가 빛을 좀 받으면 광합성 한다고 치자. 근데 네가 진짜 원하는 빛은 한 100 정도의 빛을 받아야 돼. 100 정도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빛이 만약에 30만큼 있으면 광합성 어떻게 할래? 할래 안 할래? 그렇죠. 잘이죠. 잘 안 되는 거지. 하기는 한단 말이야. 그 얘기야. 이게. 자, 그래서 자 시작을 해볼게요.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빛의 세기와 광합성 양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릴 건데, 자, 빛이 빵이면 광합성도 안 할 겁니다. 그죠?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빛이 점점 증가하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지금 100만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였어. 근데 빛이 만약에 10만큼 왔어. 그럼 어떻게 해? 광합성도 10만큼밖에 못 해. 빛이 만약에 20만큼 있어. 그럼 광합성도 20만큼밖에 못 해. 따라서 빛이 세면 셀수록 점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네가 원래부터 얼마를 할 수 있었다고? 100만큼 광합성 할 수 있었다고? 야, 빛이 200만큼 갔어. 그럼 너 광합성 얼마만큼 해? 아니지. 너는 100밖에 못 한다고. 너는 100만큼밖에 못 해. 100만큼밖에. 자, 너 치킨 몇 조각 먹을 수 있냐? 한 번에. 6조각 먹을 수 있어. 자, 선생님 치킨 한 조각 줄 거야. 너 몇 조각 먹을 수 있어? 한 조각. 2조각 줄 거야. 몇 조각 먹을 수 있어? 2조각. 5조각 줘. 몇 조각 먹을 수 있어? 자, 5조각. 한 번 더. 내가 6조각 줘. 몇 조각 먹을 수 있어? 그럼 내가 그냥 주는 대로 다 먹는 거네? 지금까진. 내가 너한테 10조각 줬어. 몇 조각 먹을 수 있어? 6조각밖에 못 먹어. 내가 너 100조각 줄게. 6조각밖에 못 먹어. 내가 한 10만 조각 줄까? 야, 닭을 한 100만 마리 잡아서 그냥 다 튀겨줄까? 해도 6조각밖에 못 먹어, 어차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광합성도 마찬가지야. 이 식물이 광합성을 열심히 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지. 따라서 빛이 아무리 세다고 더 이상 이 최고점에 달하면 아무리 세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빛은 원하지 않아. 딱 거기까지만 있으면 돼. 내가 너한테 10조각 줘도 4조각 남아서 집에 가서 먹어야지. 아니, 너 안 먹으면 내가 갖고 갈 거야, 선생님이. 그건 너한테는 10조각이 의미가 없는 거지. 6조각만 있으면 뭐 다 배부른데 더 이상 못 먹겠는데, 뭐. 그래서 여기 빛의 세기가 쭉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등장합니다. 됐죠? 그러면 그 일정해지는 구간 있잖아. 여기 일정해지는. 요때의 빛의 세기가 정해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식물은 요 빛까지만, 요만큼까지만 의미가 있지, 그 다음부터는 뭐 너무 남아 돈다,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빛의 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광포화점이라고 불러. 광포화점이라고 불러. 자, 그 밑에 잘 보세요. B급, 눈급, 여기 쭉 써가지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안 써 있죠. 여기 쭉 써가지고 밑에 요 점에 점을 하나 딱 찍고 광포화점 써놓으세요. 광포화점. 나한테 또 이쁘게 써줄게. 크게. 빛이 포화되는 점이라는 뜻이야. 빛이 포화되는 점. 빛 포화라는 뜻은 꽉 차 있다는 뜻이야. 광포화점. 됐습니다.
굉장히 쉽죠. 다음.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농도, CO2 농도. 여기도 광합성.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재료가 없으니까 광합성 아예 못합니다. 네가 이제 100만큼 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야.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또 없어. 광합성 못해. 이산화탄소가 10 있어. 얼마큼 해? 10. 20 있으면 20만큼 하고. 이산화탄소가 90만큼 있으면 90만큼 하겠지. 그지? 이산화탄소가 100 있으면 100만큼 다 할 거야. 이산화탄소가 200만큼 있어. 광합성 얼만큼 해? 그래. 또 있어봤자 뭐 할 거냐고. 어차피 100밖에 못 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있으면 넘어가면 또 그 이산화탄소도 더 이상 많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두 개가 똑같죠. 보면 빛의 세기 그래프와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도 없어요. 이산화탄소 포화점이긴 포화점인데 이거는 뭐 고등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온도 보세요. 온도도 뻔해요. 온도. 자, 온도 볼게요. 자, 0도면 0도입니다. 아, 0도면 이래.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광합성. 온도가 낮으면 광합성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온도가 낮아도 엽록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데 식물은 자기가 광합성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온도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여름에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가을에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겨울에 잘 자라는 식물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에까지는 그냥 별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에서 광합성을 쫙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근처에서. 근데 웃긴 건 온도를 그렇다면 계속 높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높이면 이 식물이 어떻게 되냐? 익어버려요. 이거. 너 집에서 어머니가 나물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 시금치 같은 거 이렇게 묻혀줬어. 데쳐가지고. 뜨거운 물에 막 데쳐서. 그럼 그 시금치를 햇볕에 놓으면 광합성 하겠냐? 안 해. 벌써 죽었어, 걔는. 이미 익어버렸어. 이미 익어서 온도를 계속 올리다 보면 얘는 그냥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광합성이 다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식물이 다 죽었다는 뜻이야. 그래프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눈금을, 빗금을 좀 점선을 잘못 그렸는데 여기가 가장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얘가 좋아하는 온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됐죠? 다 달라요. 식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상추가 잘 자라는 계절이 있고 가지나 오이가 잘 자라는 계절이 있고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식물마다 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 광합성을 제일 잘하는 온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책에 그래프가 이렇게 온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35도에서 40도 정도가 된다는 뜻은 그때 온도가 대부분 식물은 가장 좋아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도도 빛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빛도 있어야 되고 이산화탄소도 충분할 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사실 빛이 약하면 이런 그래프 안 그려지고 밑에서 빌빌 기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빛이 약하니까. 근데 이런 건 볼 거 없고 빛이 충분히 있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요 세 가지 그래프는 외워줘야 됩니다. 자, 다시 요 그래프 볼게요. 요 그래프 밑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글씨 좀 읽어볼게.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적당할 때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써 있죠? 밑줄 좀 칠게요.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거기 밑줄 치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칸 이산화탄소 밑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똑같죠? 자, 이제 온도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증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감소해버려. 익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이 급격히 감소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2번 광합성의 의의를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에너지 전환, 두 번째 물질 전환. 이런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뭐냐? 의의. 중요성이라는 뜻이야. 광합성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거기 보면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빛 에너지 자, 다시 이런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두 가지 용어를 밑줄 치고요. 빛 에너지 밑줄, 화학 에너지 밑줄 화살표로 길게 연결 좀 해놓으세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게 광합성입니다.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다음 괄호 2번 물질의 전환. 이산화탄소 물질을 이용하여 생물에 구입한 산소기체를 생성, 산소기체 생성 밑줄 치세요. 됐죠? 만약에 누가 광합성이 왜 중요합니까? 광합성에 의의를 쓰세요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쓰면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꾼다. 두 번째는 산소를 생성한다. 이 두 가지 쓰면 되는 거고요. 자, 123쪽 하기 전에 125쪽부터 먼저 봅시다.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구하기를 볼 거예요. 필수 탐구. 자, 요 실험도 또 나오니까 봐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그 또 실험 따라가 볼게요. 암실에 두었던 시금치 잎에서 인맥이 없는 부위를 펀치로 찍어 잎 조각을 사용시켜 만든다. 자, 암실에 두었던 시금치를 왜 쓸까? 아까 써 있었죠. 암실에 있던 거 왜 쓸까? 녹말이 없다는 뜻이야. 녹말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동그라미 2번 1% 탄산수 나트륨 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주사기에 잎 조각을 각각 15개씩 넣어 가라앉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밑에 그림이 나와 있네요. 만화처럼 그려져 있는 그림. 첫 번째 그림은 시금치 입에 뻥뻥뻥뻥 구멍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 뻥뻥뻥뻥 구멍 떨어져 있는 것을 두 번째 주사기 안에 탄산수 나트륨 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주사기에 그렇게 가라앉힌답니다. 왜 탄산수 나트륨을 집어넣습니까는 밑에 3번에 나오죠? 두 개의 비커 A와 B에 1% 탄산수 나트륨 용액 50ml 넣고 주사기로 갈아친 입조가 닿게 된다. 자, 거기 탄산수 나트륨 용액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산화탄소 공급에 밑줄 치세요. 탄산수 나트륨은 이산화탄소 공급하기 위한 용액입니다. 자, 4번 비커 A와 B에 LED 전등을 설치하고 전등 사이 거리가 각각 10cm, 20cm가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결과를 한번 봅시다. 비커 A, 비커 B 여기에 15개씩 있다 그랬나? 그렇지. 15개씩 넣어서 가라앉힌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15개가 이렇게 잎이 조각이 있고 여기에 잎 조각이 15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근데 LED를 A는 몇 cm? 10cm. 여기는 선생님 그냥 옆에서 대충 그릴게요. 위에가 칸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10cm 떨어진 데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20cm 떨어진 데다가 똑같은 이렇게 LED 등을 켜놨대. 그러면 이제 이 잎들이 뭘 하기 시작해? 빛을 받았으니까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겠지. 그죠? 광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녹말을 확인해 봤다면 이 과정에서는 녹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열심히 하면 뭐가 만들어져? 산소가 만들어져. 산소가. 그러면 자, 내가 이 잎 하나를 확대해서 볼게. 잎 하나가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 광합성을 열심히 하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산소가 만들어져. 산소가 마치 사이다에 빨대 같은 거 집으면 빨대 주위에 막 기포가 막 생기잖아. 이 엽록체, 이 파리 주변에 뽀글뽀글뽀글 산소가 맺히기 시작할 거야. 산소 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얘가 뭐 하기 시작할 거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그 산소 방울 때문에. 자, 그러면 A 비커와 B 비커 차이는 빛이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A가 빛이 더 강하게 받는 거고 B는 빛을 약하게 받는 거지. 그럼 A와 B 중에서 광합성을 누가 더 잘할까? A가 잘하겠지? 그러면 산소도 A가 더 많이 만들겠지? 그러면 A는 떠오르는 개수가 더 많겠지? B는 떠오르는 개수가 몇 개 없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잎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밑에 보기 3번, 문제 3번을 봅시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중 이 실험의 A와 B에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을 쓰래요. 자, 지금 이거는 뭐에 관련된 실험입니까? 빛,
빛이 세기, 가까이 있을 땐 세고 멀리 있을 땐 약하잖아.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판단하는 실험이야. 관찰하는 실험이야. 그러면 나머지 요소는 어때야 돼? 나머지 요소는 같아야 돼. 이게 서로 달라버리면 또 이걸로 판단하기 힘들지.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는, 실험실의 온도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뭐가 같아야 된다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두 가지가 뭐라고? 이 문제 3번 봐봐. 보기 3번, 아니, 문제 3번 봐봐. 실험 A와 B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두 가지 있어. 뭐가 있지? 자, 봐봐. 다시 칠판 봐봐. 광합성에는 빛의 색이나 이산화탄소 농도나 온도, 세기가 영향을 미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실험에서는 이 색 중에서 어떤 걸 확인하는 실험이야? 빛의 세기를 확인하는 실험이지. 그지?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일정하게 해야 된다고. 답이야. 자,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두 가지 뭐야?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 두 개야.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이 두 가지는 이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해. 자,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현웅이 네가 도대체 온도가 뭐 20도일 때, 그 다음에 30도일 때 둘 중에 어떤 게 더 광합성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온도에 관련된 걸 이걸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지. 일정하게 유지할 그 두 가지 뭐야? 빛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또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 그래야지 얘만 바꾸는 거지. 그런 식이에요. 자, 4번. 이 실험에서 입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광합성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입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얘네들이 산소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산소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는 이 광합성이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를 보는 실험이잖아. 따라서 빛의 세기와 그 걸린 시간은 광합성과 관련지어서 입조각이 잎이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거는 이 문제 답은 잎이 빨리 떠오를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잎이 빨리 떠올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산소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니까요. 자, 5번 문제.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광합성계가 녹말 생성됩니까? 그렇죠. 녹말은 아까 요 실험이었어. 이거는 뭘 관찰하는 실험이야? 산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식물은 빛이 없을 때만 빛이 없을 때 호흡만 한다. 이거 맞습니까? 사실 이거는 맞는 얘기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실험으로는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2번 버리시고 호흡은 나중에 배웁니다. 3번 식물의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합니까? 이건 빛이 필요한다는 실험은 아니잖아. 빛이 필요하다는 실험을 하려면 아예 하나는 꺼버려야지. 근데 둘 다 빛이 켜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빛이 있어야 된다는 실험은 아니야. 4번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이거만 맞아? 그렇지. 이게 이제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얘기지. 이 실험으로. 답이 4번이에요. 자, 이제 123쪽 넘어가서 6번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세요.
다 했어? 6문제? 아니. 123쪽 하라니까. 너 뭐 어디 하고 있는 거야? 123쪽 하라니까. 아이, 이 아저씨야. 너 오늘 왜 이러냐? 오늘 정신줄을 놓고 있다, 너. 숙제를 미리 땡겨가고 있어. 자, A 이산화탄소, B 포도당, C 산소. 자, 2번 A 흡수하고 C 방출하는 잎의 구조물은? 아니. 뭐라고? A를 A가 뭐야? 이산화탄소잖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C 산소를 방출하는 잎의 구조물. 봐봐. 이산화탄소 어디에? 잎의 어디에서? 기공. 산소도 당연히 잎의 기공에서 빠져나가죠. 기공으로 들어가서 기공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흡수하고 방출하는 잎의 구조는 기공이에요. 기공. 자, 2번 A는 무엇입니까? 일단
그렇죠. 엽록체에 일어나는 반응의 이름은 광합성. 자, 3번, 1번 OX, 2번, 3번, X, 4번, 5번. 자, 5번 다시 봐봐.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된다. 맞아? 맞지. 기공 통해서 흡수하지. 뭐 어딜 통해서 흡수해. 자, 4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모두 고르세요. 모두 말하면 뭐지? 빛의 색이,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그래. 그렇게 세 개가 쓰지. 자, 5번. 1번 OX, X 2번, 3번, X. 자, 6번. 그래프를 그려보세요인데 빛의 색이 그래프나 이산화탄소니까 요거네. 요거 두 개 그리면 되는 거네요.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끝입니다. 자, 뒤에 문제 풀었고요. 자, 숙제를 알려줄게요. 오늘 다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그냥 끝내는데 숙제를 잘 보세요. 숙제. 자, 본 책에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126부터 127. 자, 요게 첫 번째 숙제고요. 자, 저 뒤에 보면 우리 문제집에 요 별 문제집이라고 여기 하나 붙어 있지? 그렇지? 요 회색 별 문제집에 (50페이지부터) 등장하네요. 별 문제집, 별책 50부터인데 자,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7단원, 8단원, 9단원까지 있네요. 전체를 다 하진 말고요. 9단원은 다 외우면 되는 거니까 63페이지까지, P63까지 이만큼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다 풀어보세요. 아니 63까지인가? 아 63이 아니네요. 61까지네요. 61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